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다시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춥니다. 버스 회사가 연료비를 내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시민들의 이동권은 다시 한번 발목 잡히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시내버스가 쓰는 연료는 압축 천연가스. 목포 도시가스가 이한철 회장의 배우자 명의의 가스 충전소 그린 CNG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후 연료비 23억 원이 미납된 상태. 목포 도시가스는 목포 시민의 이동권을 감안해 그동안 외상으로 가스 공급을 이어왔지만 더는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린 CNG 측의 체납금 지불 의사를 불투명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요. 네. 대표님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실 건데 네네. 아마 좀 중단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밀린 연료비 23억 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매달 3억 원씩 나눠서 갚는 방안까지도 목포 도시가스가 용인했지만 태원 유진 측은 추가적인 담보 설정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 상황에서 뭐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2개월에서 3개월 밀려가지고 어음을 발행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래가 되는 겁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오는 12일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파업 종료 이후 버스 운행이 재개된 지 26일 만입니다. 목포시는 임시 수송버스 50여 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예산만 4,5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버스는 52대, 그다음에 가정차량 2대, 그다음에 낭만버스 총 4대 해서 58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비상수송 대책을 계속 수행하고 버스 회사의 그 체납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중재할 계획입니다. 밀린 연료비 해결 대책 없이 버스 파업 사태를 매듭지었던 목포시의 교통행정은 또다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측에 연료를 공급하는 목포 도시가스에 23억 원의 가스 연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영하권의 날씨 속에 출근길, 등굣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새벽 5시 첫 배차부터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건 태원 유진이 버스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 대금을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했기 때문. 7월부터 체납된 금액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 운행이 재개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임시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자꾸 이러면은 서민들만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회사 측에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제 그 출근을 8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넘어가는 게 무조건 첫 차가 8시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지난 10월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목포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개입할 수 있었던 파업 사태와 달리 연료비 미납 사태는 태원 유진 측이 감당해야 할 내부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건 자기들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경영 정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좀 그때랑 또 논조가 좀 틀립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버스 회사가 가스비를 내겠다는 확약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연료를 공급하겠다는데 버스 회사 측은 추가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던 태원 유진 사측이 한겨울 시민 불편을 의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혀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뭐 현재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뭐 막막하네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인건비 지급이 없었던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이번 버스 운행 중단은 버스 운수 노동자 임금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버스 운행이 안 돼 수입은 없고 연료비 납부, 노동자 임금 등 쓸 돈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태원 유진은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또 멈췄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족기업인 버스회사 가스충전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목포시의 혈세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연료 충전소인 그린 CNG입니다. 그린 CNG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목포 도시가스에서 모두 54억 원어치의 연료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 23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담보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뭐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란다, 공급을 할란다. 가스비 체납이 시작된 7월은 그린 CNG의 압축 천연가스 90% 이상을 쓰는 태원 유진 측이 그린 CNG 측에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 결국 태원 유진의 시내버스가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하면서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린 CNG와 태원 유진은 법인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상 한 몸입니다. 이한철 태원 유진 대표의 배우자가 그린 CNG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한철 대표 역시 그린 CNG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가족 기업에서 비롯된 외상 거래가 결국 목포 시내버스를 멈춰 세운 건데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의 지원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자금 압박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요.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CNG 인상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보전이 돼야 될 것으로. 지난 파업 사태에서도 목포시에 기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료비 미납금 지원까지 요구했던 태원 유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혈세 지원을 요구하는 태원 유진의 벼랑 끝 전술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태원 유진 버스회사는 시내버스 연료인 천연가스 단가가 오른 것을 이유로 목포시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인건비와 함께 목포시가 지원 중인 필수 운송 원가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건데 목포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버스 회사 측에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그린 CNG가 태원 유진 시내버스에 부과하는 압축 천연가스 충전 단가는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2020년 600원에서 800원 사이였던 1세제곱미터당 가스 충전 단가는 이제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스 단가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목포 도시가스에 가스비를 체납하게 됐다는 게 태원 유진 측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여수에서도 한 10억 이상을 유가 인상분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강원도 원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목포시에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건비와 더불어 연료비는 시내버스 필수 운송 원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목포시의 재정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가 매년 원가 산정을 해서 변동폭을 감안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보다 가스비가 더 오른 건 사실. 그렇지만 목포시는 태원 유진 측에서 요구 중인 현재의 미납된 연료비는 혈세로 충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차익분이 발생해가지고 버스 회사에 어려움 가중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에서 버스 회사에 지원책은 없습니다. 결국 당장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태원 유진 경영진 측의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 하지만 태원 유진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나마의 운송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임금 2억 8천만 원이 체불된 상태에서 또다시 오는 20일 월급날이 임박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임금 체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버스회사 재정 지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복잡하게 얽힐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보름이 넘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가 획기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내놓을지 미지수여서 버스 운행 중단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임시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다시 중단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태원 유진 버스회사 면허 취소와 실효적인 공공성 강화 TF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 TF를 구성해서 큰 틀의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버스 운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찾자. 태원 유진 운수의 경영 개선안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입니다. 현재 목포시와 버스회사 측이 개선안과 관련해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우리 기도 관심이 많다. 이런 거 좀 많이 반영해주라. 그냥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목포시와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버스회사의 특단의 경영 개선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회사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안 제출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영 개선안에 대한 목포시와 버스업체의 협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놓고 태원 유진 운송면허 취소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루한 법적 다툼 속에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결국 2022년이 다가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목포시는 지난 12일부터 비상수송을 위해 투입된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4,500만 원씩 현재까지 8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버스기사 임금은 또다시 체불이 쌓여가고 있는데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안 오고 추운데 기다려야 되고 자주 오지도 안 하고. 글쎄. 버스 회사를 향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이러고 댕일랑게 불편하지라 택시 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타면 못 함께 이러고 앉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태원 유진 버스 면허 취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태원 유진의 방만 경영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업 경영의 불확실 사유에 해당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조계와 자치단체 역시 면허 취소 사유로 보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목포시가 태원 유진의 운수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행정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불가피한 상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비상수송에 써야 할 혈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면허 취소에 실익이 없습니다. 버스 운송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들 이동 편의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태원 유진 측에 노선권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노선권을 민간사업자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할 때 태원 유진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버스 회사보다 목포시와 목포시민이 피해를 더 보는 당황스럽고 답답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태원 유진 여객이 작년 연말을 기한으로 제출했던 경영 개선안이 사실상 퇴짜를 맞았습니다. 월급을 덜 받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이한철 대표에게 목포시 의회는 급여 전액을 포기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작년 말을 기한으로 태원 유진이 제출했던 경영 개선 대책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태원 유진 측이 세운 대책은 크게 4가지. 태원 유진에서 각각 받던 이한철 대표이사의 급여를 한 개 회사에서만 받겠다는 인건비 절감안, 가스 연료비 해결을 위해 5억 원을 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 목포시 용역에 따라 버스 노선을 개편하겠다는 것과 목포시가 관리이사를 파견해 수입 지출을 관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라며 태원 유진의 대책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한철 대표의 인건비는
전액 반납되어야 하고 가스비는 태원 유진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이한철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전문 경영인을 앉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흡하다. 경영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관리 책임자를 CEO를 해가지고 경영을 해라, 개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또 모든 대책은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공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한 경영으로 임금 체불이 계속 발생하면서 급기야 지난해 파업 사태를 불러오고 파업 종결 이후 또다시 불거진 연료비 체납에 따른 운행 중단 역시 이한철 회장의 책임이란 겁니다. 시민사회 역시 이한철 대표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겨울에 눈이 왔는데 멈췄음에도 단 한 번의 사과가 없어요. 저는 버스회사 대표가 너무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해요. 예산 등의 심사 의결권을 쥔 목포시의회가 태원 유진 시내버스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목포시도 조만간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경영 대책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시가 태원 유진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 대책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핵심은 이한철 회장의 목포 시내버스 경영 일선 퇴진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이한철 회장에게 목포 시내버스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목포시가 재무관리단을 파견해 수입 지출 회계를 총괄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이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문 경영인재를 도입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2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1개 회사에서만 받으며 태원 유진을 경영하겠다는 이한철 회장의 뜻을 목포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영암 3호 등으로 가는 300번 노선 버스 5대, 500번 노선 7대 등 12대를 감차하겠다는 등의 태원 유진의 대책도 향후 용역 결과를 따르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영역에서 노선 반납, 감차 등 용역 결과에 대해 전면 수용하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또 당장 태원 유진이 해야 할 일은 대시민 사과문 발표 등 이한철 회장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압박했고 목포시에 손벌리고 있는 버스 연료비 체납 문제도 태원 유진이 스스로 담보 제공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뒤 일단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의 강경 기조 속에 공은 다시 이한철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목포시와의 불편한 관계, 노동조합과의 껄끄러운 관계, 무엇보다 극도로 악화된 시민 여론을 마주하며 설 자리가 좁아진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다음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이 상습 임금 체불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꾸준한 검찰 유관단체 활동 속에 검찰의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운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이한철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고소 내역입니다. 재작년 4월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모두 9건의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급기야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이한철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2건의 체불 신고가 더 쌓이고 현재도 작년 11월분 임금 전액이 체불되는 등 임금을 안 주는 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운수 노동자들은 고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체불임금 다 받았잖아요. 그것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체불이 돼 있으니까. 정작 운수 노동자들은 합의할 뜻이 없는데 검찰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과 운수 노동자들이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한철 회장과 검찰과의 관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범죄 예방 목포지역 협의회장, 법사랑 목포지역 연합회장,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목포지역 협의회장 등 법무부 유관 단체장을 맡아 검찰과 연을 맺어왔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의문스럽죠.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사실은 듭니다. 보호관찰법률 시행규칙은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요건으로 인격과 행동에 있어 사회적 신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촉할 수도 있지만 이한철 회장의 법무부 유관 단체장 활동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실질적 경영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 유진이 법인 전 재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업체, 땅을 모두 목포시에 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태원 유진 수백억 원의 빚을 목포시가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한으로 경영 개선안을 냈다가 목포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태원 유진 이한철 대표가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태원 여객 유진 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목포시가 인수해서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공개 사과, 자체 연료비 충당과 무조건적 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했던 목포시는 법적 검토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부 체납 부분 의미랑 포함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한번 이걸 다 담은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은 민간에서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 하지만 태원 유진이 목포시에 가져가라는 재산에는 버스와 버스 노선, 법인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원 유진 370여 명의 퇴직금이 100억 원, 은행에서 낸 빚이 100억 원, 이한철 회장이 버스 회사에 빌려준 90억여 원 등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빚까지 목포시가 떠안으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은 부채까지 포함됐다. 그럼 그 부채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의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사과는 생략한 채 목포시에 최후의 선택을 맡긴 태원 유진은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포 도시가스에 갚아야 할 연료비는 연체금까지 붙어 23억 원에서 25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을 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면 모든 인프라를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싹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영제로 할 것, 중공영제로 할 것인지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하라 그 말이죠. 목포시의회가 승인하면 목포시에서 당장 발행 가능한 지방채는 300억가량. 태원 유진의 300억 빚을 떠안고라도 시내버스 노선권을 목포시가 가져오는 게 맞을지,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 범위를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지, 중단 30일째를 맞은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빚더미의 회사를 인수하라는 태원 유진의 요구는 목포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혈세로 태원 유진이 빚잔치를 벌이는 건 법령을 떠나 세금을 내는 목포 시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상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재산은 기부 체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자본 잠식 상태의 태원 유진을 목포시가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 통보를 받은 뒤 당황했던 건 그동안 마쿠에서 이루어졌던 협상 때문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닷새 전 목포시의회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연료비 인상분 지원을 명목으로 이한철 대표에게 대시민 사과와 무조건적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목포시의회의 혈세 지원 제안을 이한철 회장이 기부 체납으로 답하며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분위기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한철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시민사회는 버스 운수 면허권을 스스로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버스 회사의 재산권으로 간주되는 노선권은 태원 유진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줘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한철 회장은 더 이상 시내버스 운영에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을 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면 모든 인프라를 노선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권과 면허권을 조건 없이 즉각 반납해야 한다. 기부 체납이라는 꼼수를 부려 마지막까지 수익 창출하려는 수작은 멈춰라. 하지만 시민들에게 단 한 차례 사과도 하지 않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이 시민사회 요구에 귀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태원 유진이 수백억대 빚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감정이 결국 목포 시내버스 문제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하게 되더라도 태원 유진 인수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한 달을 꼬박 넘어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게끔 어떻게 해야죠? 버스 목포 시민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대신 운영 의지가 없다는 뜻만 확인시켰습니다. 시청 보고 나쁘단 말 안 해요. 목포 시민들이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결같이 다 운수회사 쪽에다 나쁘다고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2021년 태원 유진의 휴업 신청 등 목포 시내버스의 파행 우려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목포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근본 대책 마련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당장의 시내버스 운영에만 급급해했던 대가입니다. 시민사회가 완전 공영제를 요구했지만 목포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했던 건 객관적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얼마가 든다라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자,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영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태원 유진 인수를 통해 목포시가 노선권을 확보하는 게 핵심. 인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태원 유진의 수백억대 빚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한철 회장을 향한 시민들의 정서와 달리 노선권을 갖고 있는 태원 유진을 배제한 채 시내버스의 밑그림은 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민간 사업자 재산으로 간주되는 노선권을 태원 유진이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이상 목포시는 노선권마다 최소 수억 원을 주고 사들여야 합니다. 태원 유진의 300억 빚, 또 노선권 확보를 위한 예산. 결국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태원 유진에 치러야 하는 목포시의 혈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열차를 타고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 목포를 찾으신 귀성객들은 오늘 시내버스가 많지 않아 불편이 많으셨을 겁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벌써 한 달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중재할 주체가 실종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벌써 40일째.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의 300억 빚을 포함한 회사 재산 기부 체납은 역시나 목포시가 최종 거부했습니다. 애당초 법적으로 자치단체가 수용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이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목포시는 목포 시내버스 중단 사태를 부른 연료비 체납 문제를 태원 유진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한철 회장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운행만 이루어지면 즉각 재무관리단을 태원 유진 버스 회사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본 잠식 상태의 태원 유진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기업 회생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줄잡아 3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영업이익과 목포시 재정 지원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사 측에서 기한 내 회생 신청과 회신이 지체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등 법이 허용 가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상황은 앞으로가 더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4,400여만 원씩 들여 일부 구간이나마 비상수송에 투입 중인 전세버스를 봄 행락철에도 목포시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완전 공영제 연구 영역의 결과가 6월 말에야 나올 예정이고 당초 1월 말이었던 준공영제 연구 영역, 노선 재조정 연구 영역 역시 6월 말로 늦춰지면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할 합리적, 객관적 자료는 반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영역 결과를 좀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태원 유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중재자가 실종된 것도 사태 장기화 우려를 키웁니다. 목포 시내버스 사태는 목포뿐 아니라 무안, 영암 지역 등의 대중교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광역행정은 딱히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태원 유진의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신안군이 상생 차원에서 목포 시내권 버스 운행에 나섭니다. 과거 태원 유진에서 신안군에 6억 원을 요구했던 노선인데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안군 버스가 목포를 누비게 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된 뒤 신안군은 목포역 등 목포 시내 주요 교통시설과의 버스망 연결을 추진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자식들, 물건 같은 걸 싸갖고 열차를 많이 이용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노선권을 쥔 태원 유진의 반대로 버스터미널까지만 신안군 버스가 다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환불해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6억을 연간 6억을 요구를 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장기화하는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수년간 묵었던 신안군의 갈증이 풀리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협의를 통해 신안군에서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경유지로 목포역을 추가했습니다. 신안군 버스는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 사이의 모든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 사이 구간에 비상수송 차량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목포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웃 동네 그리고 또 서로가 이제 최근에 신안과 목포가 상생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신안군에서 목포역을 경유해 목포 버스터미널을 잇는 광역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21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비상수송 차량처럼 신안군 버스도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요금은 무료입니다. 무안군은 이미 오룡지구에서 목포 원도심을 잇는 자체 비상버스를 투입 중이고 목포시가 영암군에도 목포 시내권 차량 투입 검토를 요구하는 등 태원 유진의 버스 미운행에 대응한 지자체의 공조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2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소문이 최근 지역사회에 돌았는데요. 취재 결과 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태원 유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2월 1일에도 목포 시내버스 정상 운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태원 유진에게서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목포 도시가스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발생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태원 유진이 목포 도시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린 CNG의 건물 2동과 토지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에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상당히 좀 황당했고요. 그린 CNG 건물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배우자 명의고 땅은 이한철 회장 소유. 하지만 목포 도시가스가 추정한 그린 CNG 부동산의 잔존 가치는 14억 5천만 원가량에 불과해 목포 도시가스가 받아야 할 미납금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담보도 부족하고 미납금 상환 계획 역시 불투명하고 가스 공급이 되더라도 추가 연체 가능성이 커 목포 도시가스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5억을 대출을 받는데 3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나 5억 빌려줘. 그럼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미납에게 상응하는 담보 제공과 향후 요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태원 유진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납이 25억이니까 20억짜리 공시지가 20억이면 20억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놈을 또 상환계획을 또 내라는 거야.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두 번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주말 사이 떠돌았던 목포 시내버스 2월 1일 운행 정상화설의 근원은 태원 유진으로 압축됩니다. 목포시의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월 1일 정상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일방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남도청을 찾아가서는 전남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상 운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원 유진의 마음만 바빴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작 목포시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기만 했으면 정확하게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정확하게 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한편 면허권 취소와 뒤따르는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목포시는 개학철 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추가 전세버스 확보에 나서고 있어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이 오랜 기간 검찰과 연을 맺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이 회장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법무부 유관단체장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 법무부가 직접 판단해달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촉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상습 임금 체불로 고소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 검찰은 노사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 회장이 10여 년간 법무부 유관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뒷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건이 다수 목포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원 유진 운수 노조 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이한철 회장이 맡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목포 지역 협의회장직 해촉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한철 회장이 자진 사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2월 10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시민들의 뜻을 담아 법무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목포 지역 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회장직을 사퇴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조금이나마 해결의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또 각 정당과 전남도의원, 목포 시의원 등에게도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의 서명 여부는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장기화에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버스 회사 이한철 회장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법무부 유관단체장 해촉 요구 서명운동이 시작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 면허권 반납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벌써 50여일째. 전세버스 등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8년간 시내버스 독점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쌓인 부가 얼마나 많은지 목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기부 체납이 웬 말입니까? 그 차고식당도 자기 자식들 앞으로 해놓고 임대차 계약 써서 매월 임대 금액을 줬던 것은 사실이고, 근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형태로 해왔던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버스 중단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통약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건 없는 버스 면허권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한철도 이 사태를 자기 책임지고 이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면허권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근데 기부 체납 같은 꼼수 쓰지 말고 이제는 조건 없이 반납해야 돼.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한철 회장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 이들의 무책임함에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이 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64일 만에 내일부터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 이한철 회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부터 목포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드린 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29일간 이어졌던 파업 사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64일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최근 이한철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법무부 유관기관장 해촉 시민운동 등 여러 낙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59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내버스 연료가 되는 가스는 오늘 오후부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은 태원유진이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서 갚고 대신 그린 CNG 건물과 토지에 이한철 회장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더 얹어 담보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라도 우선 좌우지간 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태원유진은 방전돼 있던 전체 차량 정비를 시작했고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 점검 등 정상 운행을 준비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렇게 64일 만에 목포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게 됐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이 됐던 기존 노선은 그대로고 가스비와 밀린 월급 등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선언하면서도 미래를 장담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보를 해주고 차를 운행을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버텨나갈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만 운행을 재개할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한 달 운송 수입은 13억 원가량인데 임금으로 11억, 보험 4억, 연료비 7, 8억 원 등이 고정 지출되는 만성 적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불가피한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난해 11월 이후 임금이 체불돼 있는 데다 오는 20일 월급날이 또다시 도래 중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내 가족들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급여만큼은 절대 단 한 푼이라도 떼먹지 잡고 제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일터에 돌아오는 버스 운송 노동자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은 내일 운행 재개하기 전에 먼저 지금 몇 달 동안 급여도 못 받고 이제 하는 사람들 생활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먼저 주고 이런 거를 진행해줘야 되지 않나. 목포시가 세워둔 올 상반기 시내버스 지원금 46억 원의 지급 시점과 가파르게 올라버린 가스비 차액분 지원 등의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진행형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사유재산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 노선권 반납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실 면허권이라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에 듭니다. 사적인 재산권을 무조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목포시는 21일 시한으로 태원유진에 요구했던 기업 회생 신청 제한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은 아직도 유효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20일까지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목포 시내버스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은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이처럼 목포 시내버스는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목포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버스 회사 측에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버스 운행 재개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지만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버스 운행 정상화는 단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운행 재개 조치가 사측의 경영 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운행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4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일시에 달라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는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회사 인건비, 가스요금 등을 충당하는 데 재정지원금이 소진된 뒤 또다시 버스가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에게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며 또다시 운행이 중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하여 즉시 사업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노선권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목포시의 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장기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인수자가 나타나면 회사의 채무 300억 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제 회사를 인수한다고 오시면은 정말 제가 과감하니 포기할 건 포기해 주고요. 제가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과감하게 제가 포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다행히 재개됐지만 목포시와 태원 유진의 관계는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던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며 오랫동안 목포시에 쌓여있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이 회장 발언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는데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시가 용역 결과대로 시내버스 운송 원가를 잡지 않고 80-90% 수준만 인정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목포시는 이 회장이 비교하는 순천과 나주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벽지 노선이 있는 반면 목포시는 시내권만 있는 중소도시형이어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 용역에 나온 금액을 100%를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거의 90%에서 85%에서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수 중소도시형이기 때문에 벽지 노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내버스는 시내 것만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없고. 이한철 회장은 퇴직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 사유로 이 같은 부족한 재정 지원을 탓했고 목포시는 실패한 경영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0%가 회사의 이익금도 되고 퇴직 적립금도 적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00% 지급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퇴직 적립금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회사가 100% 저희가 지원을 했어도 못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한철 회장은 64일간 버스 미운행 기간에도 사제를 투입하며 회사를 지탱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던 법인 통장을 풀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석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차가 이렇게 2달 동안 서 있을 때도 제 가수금이 약 한 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 보험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2달치 5억 정도 납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노선은 목포시의 개선 명령에 따랐다고 말했고, 목포시는 배차 간격 조정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할 사유재산권 행사를 태원 유진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3개 노선이 전부 다 명령 노선입니다. 그 명령 노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명령 노선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 하고 지정해 준 노선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수 같은 경우도 너무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감에 예를 들면 좀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버스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시에다 제출해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준 상황입니다. 이한철 회장이나 목포시나 공통적인 목소리는 단 하나. 노력은 하겠지만 목포 시내버스의 내일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5일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일단 크게 기뻐했지만 시내버스가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목포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북적입니다. 잠시 뒤 목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최근 60여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그동안 임시 전세버스를 타야 했던 버스 승객들은 환영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니는 게 기분이 좋죠.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전혀 좀 불편하고 다리도 아픈데 다니기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원래 버스가 안 다녀서 택시 타고 다녀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버스 다닌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보니 언제 또 버스가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확실히 뭐 별판하게 아직 없는가 봐. 저번에도 한번 멈췄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안 다니면 어떡하지 싶은 게 또 있긴 해요. 버스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버스 회사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목포시 등에 화가 났던 시민들. 시내버스가 다시는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16년 전 만든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승강장을 만든 게 시내버스 운행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주민 민원을 앞세운 정치가 꼽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 대성동의 한 도로. 버스 승강장에서 다음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데 차로 불과 12초.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만큼 가깝게 설치된 승강장은 도심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없는 승강장은 시내버스마저 들르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타는 정류장도 많거든요. 그런 정류장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현재 목포 시내버스의 노선은 16년 전인 2007년 만들어진 것. 사막도에서 용당동, 용해동 일대를 도는 3번 버스의 승강장은 2007년 94개에서 현재 107곳으로 늘었고 남하까지 움직이는 60번 노선의 승강장은 100개에서 117개로 17개가 증가했습니다. 노선을 만들었을 당시 목포 시내버스 승강장은 469개였지만 지금은 527개까지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 요지가 있으면 좀 불편하다 보면 저희가 그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다 보면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야 하는 택시처럼 여겨지며 발생하는 승강장 설치 요구 민원의 창구는 목포 시의원 등 정치권이라는 게 정설. 동네에 승강장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으로 평가되는 왜곡된 정치 문화가 목포 시내버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내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시내버스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좀 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로 먹고 사는 선출직들로 인해 돈을 써서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해놓고
표를 의식해 폐기하는 일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을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시에서 시 간부님들이 전부 다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노선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십시오. 현재 목포시가 실시 중인 노선 개편 용역은 당초 1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 이행이 미뤄져 지연되고 있는 실정. 동네 승강장보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우선하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주민들의 지혜가 새로 바뀔 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은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 유진의 월급날입니다. 체불됐었던 지난해 임금 일부만 지급되면서 월급날만 애타게 기다렸던 운수 노동자들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정상 운행을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태원 유진의 월급날이 찾아왔습니다. 태원 유진은 운수 노동자 등 직원 350여 명에게 9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파업이 종료되고 정상 운행을 시작했던 작년 11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체불됐던 게 5억 4천만 원. 12월 1일부터 버스가 멈춰섰던 12월 11일까지의 임금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급여, 11월, 12월 급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불됐던 임금 일부가 지급됐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임금 계산이 끝난 12월 11일 이후 버스회사 사정에 의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64일에 대해서도 태원 유진은 노동청 해석에 근거해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뭐 날짜를 확실한 날짜는 계약 없이. 목포시가 지난 17일 재정지원금 9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걸 감안하면 이번 급여 지급은 사실상 목포시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태원 유진은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운수 노동자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받은 임금이 평균 한 200 정도밖에 안 돼서 기사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자녀 있는 사람들은 또 학비라도 들고 그럴 것인데 지금 남한테 지금 다 빌려서 지금 입학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1월치 급여부터는 태원과 유진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전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태원과 유진 둘 중 한 곳에서는 임금을 받겠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물러난 결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